총선을 이제 100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제 큰 분열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분위기인데, 자, 근데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 오히려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당원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통합이 시작됐다. 기뻐서 달려왔다. 이낙연 결국 배신했다. 손 놓을 땐 과감하게. 알터니가 빠졌다. 이런 느낌이다. 라고 하면서 강성 지지자들 중심으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좋게 말하면 똘똘 뭉치는 것이고, 그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거겠죠.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강력하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한 것에 대해서 반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야 당내에서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이재명 대표 1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이번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이 장면, 이 와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통합비대위를 받아들이라는 건 사퇴를 하라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방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놓고 시안을 정해놓고 답을 하라. 이거는 민주당 특유의 수법이거든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늘 그렇게 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놓고 법안을 제시하고 특검법을 제안해놓고 답변을 하고 받아들이자, 이를 압박하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낙연 신당의 성공 여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점점 고조되고 있고, 내년 1월, 2월에 많은 재판 결과가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공천이 되느냐, 낙천하는 비명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상황에 따라서 이낙연 신당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민주당 과연 정말 분열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걸까요? 자, 이낙연 전 대표의 오랜 친구, 또 동교동계의 오랜 원로죠.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탈당을 선언했는데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을 탈당 선언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심으로 민주당에는 도덕성과 공정이 실종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침몰 직전의 타이타닉 호와도 같습니다. 배가 대선 패배라는 유빙에 부딪혔을 때 선장도 바꾸고 배도 정비했어야 합니다. 저는 50년 친구인 이낙연의 외로운 투쟁을 제가 양심상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당을 싫어서 탈당하는 거라서 협의할 일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독단과 전행으로 당이 이렇게 망가져 있고, 이재명 대표 1인 정당이 된 데 대해서 개탄하면서 당을 떠나는 것입니다. 네, 이석현 전 부의장이 탈당을 선언하고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겠다라고 했고요. 현재로서는 신당 참여 의사를 밝힌 분들은 최성정 고양시장과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입니다. 아직까지는 현직 의원의 참여는 없는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원칙과 상식 등 비주류 모임들, 현직 의원들이 참여를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면 이 신당의 파괴력이 올라가게 될지 궁금한데, 그래서 여론조사를 준비해봤습니다. 아주 최근에 나온 자료는 아닙니다만, 국민의힘 내년 총선에 신당이 출연하게 된다면 어느 당에다 투표를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이준석 신당 9, 이낙연 신당 7, 물론 이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의 걸쳐서 무선 AR에서 100%로 조사한 결과인데, 연말로 갈수록 또 신년에 또 새로운 여론조사가 나오면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자, 배 소장님 보시기에는 네. 자, 신당의 지지율이 각각 9, 7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다른 지금 거대 양당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치인데, 이 수치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선거가 더 다가올수록 더 양당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소선거구 제도에서는 가장 한 표라도 많은 한 명만 당선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위 후보가 당선은 못 돼도 1위로 달리던 사람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예. 그 사람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있으면 2위를 달리던 후보가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당의 파괴력이고 위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 이준석 신당은 뭐 이따가 시간 되면 설명드릴. 이낙연 신당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공천입니다. 공천에 대해서 결과가 어느 좀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에 난 못하겠다. 그러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거 생각할 때는 또 신당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바로 지지율입니다. 지금은 민주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 대등하게 국민의힘과 나오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은 지지율이 썩 안 나오네. 난 그러면 아예 그냥 이낙연 신당 쪽으로 가볼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후보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겠지만 마지막으로 저는 호남 민심이다. 지금 영남 출신의 이재명 대표가 견인하고 있는 거 주로 개딸, 강성 지지층들이 결집되어 있는 거라면 호남에 그래도 광주 일고와 동아일보 출신이고 그리고 또 여전히 민주당의 김대중과 노무현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건 난 그런 민주당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는데 동의하는 호남 민심이 호남의 호남 민심과 수도권 호남 민심이 있거든요. 이들이 옮겨 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봐야 되겠죠. 예, 과연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의 얘기처럼 민주당이 난파선 타이타닉이 될 때 옮겨 탈 수 있는 구명정이 될 수 있을지 그건 좀 더 시간을 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 4명이 있죠. 입장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 알리바이용 회동이었다. 할 만큼 했다는 생색낼 목적으로 성사된 오늘의 회동은 단순히 명분 쌓기 만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장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이 4분 중에는 탈당하겠다,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밝힌 분들은 없습니다만 오늘 이런 입장이 나왔고 12월 말까지는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분들도 결국은 당을 떠나는 그런 선택을 할 걸로 보이십니까? 그런데 당을 떠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짚어주신 대로 뭔가 본인이 공천과 거리가 멀어진다. 내가 본선에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진다라고 해서 신당을 제2안으로 택할 때 그 정치인이 국민들께 박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도 저는 정치적 공격을 위한 공격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지 않을 때는 왜 성의를 다해서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이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다가 만나면은 명분 쌓기용 본인의 어떤 명분을 이루기 위한 그냥 형식적인 만남이었다라는 말이 얼마나 소구력 있는 비판인지 전 의구심이 듭니다. 본인들의 정치적 행보의 정당성을 쌓아가는 과정이 아닐 겁니다. 정말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침몰하는 배에 비유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정확하게 어떻게 점검하고 대안 세력으로 모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내부 비판을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자, 오늘 아까 그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의 반응을 소개해드렸는데 또 양이원영 의원과 이상민 지금 탈당한 무소속 의원의 입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당 창당을 협박 말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통합의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 78%의 당원을 존중한다면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직격을 한 반면에 자, 이상민 의원은 이거 부질없는 짓이다 오늘 만나는 거. 민주당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지경이고 이재명 대표와 그 공범자들을 방치했다간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다. 이와 극과 극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과연 오늘 눈 오는 날 어렵게 만났습니다만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인지 곧 그 발표가 공식화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